90년대 생이라면 공감할 추억의 핸드폰. 모토로라 레이저. 간지템으로 통하던 모토로라 레이저는 다양한 컬러로 제작되어 취향대로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했다. 샤인폰. 샤인폰은 디카처럼 보이는 뒷면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고아라폰. 고아라폰은 국민폰으로 불릴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심플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교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바나나폰. 실제로 바나나 냄새도 나고 모양이 바나나를 닮아 인기가 많았다. 가로 본능 폰. 세로로만 보던 화면을 가로로 돌릴 수 있었던 혁명적인 폰. DMB 볼 때랑 사진 찍을 때가 최고였다. 정말 인기 많았던 폰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폰 중 하나일 것이다. 롤리팝폰. 당시 최고였던 빅뱅과 신의 걸그룹 2NE1이 광고에서 엄청 유명해졌고 CM송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매지콜 폰. 장난감 같은 외형의 전면 도트와 LED가 존이었다. 모퉁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폰이 딸깍 열리게 되는데 심심할 때마다 딸깍거리면서 열었다 닫았다 했다. 초콜릿폰.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가히 혁명적인 휴대폰 디자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한예슬폰.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한예슬이 사용한 폰으로 또는 모양이 변기 뚜껑 모양처럼 생겨서 변기폰이라고도 하였다. 연하햅틱 폰. 김연아가 광고에서 연하햅틱으로 유명했다. 당시 출시 7개월 만에 100만대 돌파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다. 돌핀폰. 인체공학적 설계로 돌고래처럼 살짝 휘어나온 핸드폰으로 슬라이드 한번 올리면 간지 폭발. 네온사인 폰. 나만의 아이콘 LED에는 파스텔톤 8가지 컬러와 함께 5가지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아이스크림 폰. 전면에 사르르 흘러내리는 LED 조명이 예뻤고 김태희 빅뱅이 광고했는데 광고 자체도 재밌었다. 놀이폰. 디자인도 귀엽고 색상도 3가지가 있고 무엇보다 손에 쥐었을 때 크기가 적당해서 중고시장에서도 꽤나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었다. 특이한 점은 피처폰임에도 스크린샷 기능을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모토로라 페블폰. 조약도를 연상시키는 둥근 디자인이 특징이다. 한 손에 쥐기 알맞은 크기로 출시되었는데 이 때문에 동년에 출시되었던 다른 휴대폰들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다. 펜텍 보아폰. 사실 이건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작성자는 사용했고 글을 쓰다 보니 반가워서 넣게 되었다. 주변에 정말 쓰는 사람이 없었다. 애니콜 보아폰. 폴더폰은 외부 액정에 사진을 넣을 수 있고 외부 버튼으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맷돌폰. 대화면 PMP폰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애칭은 맷돌폰. 박기웅이 무대 위에서 맷돌 춤을 추는 광고는 레전드. 음악은 푸시캣 돌스의 돈차다. 붐붐폰. 붐붐폰은 맷돌폰의 후속작이다. 스카이는 디자인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만드는 것 같다. 애칭은 붐붐이 붐붐폰. 맷돌폰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진동 소리로 붕붕거리는 광고를 찍어 대박. 심지어 스카이 최초의 세계 통신사 전부 출시 모델로 광고에 통신사 제약이 없어서 무지 팔렸다. 듀퐁폰. 펜텍 스카이와 듀퐁이 합작하여 만든 명품 피처폰으로 출시 당시 가격이 99만원이란 고가에 출시되었다. 금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으며 상단을 올리면 듀퐁 라이터 소리와 총소리를 낼 수 있었다. 스카이가 출시한 제품 중엔 가장 대표적인 휴대전화 중 하나이며 아르마니폰, 프라다폰과 함께 3대 명품 피처폰 중 하나이다. 그 당시에 파워 블로거들이 많이 쓰는 휴대폰 중 하나이기도 했다. 블링블링폰. 당시 광고 영상에 몽롱한 그 분위기가 좋았다. 키패드 사이사이로 불빛도 나오고 시크 블랙폰은 한정판으로 발매되어 초기에 꽤 인기를 끌었다. 슬림 NJ폰. 슬림 NJ는 모델인 전지현의 질을 가리킨다. 이 네이밍은 동시에 출시된 폴더폰인 슬림앤드 H도 마찬가지다. 이때 전지현의 CF가 최고였다. 컬러 재킷폰. 전지현이 광고했고 커버를 원하는 색상별로 갈아 끼울 수 있었다.
크리스탈 폰. 이름 그대로 키패드까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정말 예뻤다. 프라다폰. 프라다폰 경우 2007년 LG전자가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협업으로 만든 피처폰이다. 2년마다 새 버전이 출시가 되었으며 세련된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었다. 세계 최초의 풀터치폰이라고 알려졌으며 출고가는 88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컨셉의 폰으로 여성분들보다 오히려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모토로라 크레이저폰. 초메가히트작이었던 레이저에 이어 나온 시리즈이다. 파이어레드 색상은 정말 강렬했다. 스카이후 폰. 만지지 말고 불어라. 외부의 후 불어주기만 하면 카메라, 사진 보기, 게임, 배경화면 등등 신기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스카이는 정말 이 시절 천재적이었다. 주크박스 폰. 특징은 대용량 메모리와 음악 감상. 최초로 1GB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였다. 열고 닫을 때 딸깍거리는 소리도 좋았다. 스카이 뮤직폰. 광고는 매우 화제가 되었는데 같이 들을까? 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후 팔도 왕뚜껑이 이 광고를 패러디하였다. 아직도 광고 현업에서는 이 광고를 웰메이드 패러디 광고이며 패러디를 통해 서로에게 성공적이었던 광고로 평가하고 있다. 왼쪽에 열쇠처럼 생긴 걸 핸드폰에 꽂으면 카메라를 찍을 수 있었다. 스카이 투페이스 메탈폰. 전면에는 미니 패널로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내부 키 패널은 일체형 메탈로 디자인했다. 광고는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느낌이지만 기기 자체는 스카이 특유의 깔끔하게 정리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모델이었다. 스카이 DMB 폰. 스카이 최초 DMB 특화형 모델이었던 B1002 모델명이 B1002이다. 애칭은 B1000. 당시에는 큰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가로형 슬라이드와 좌우 대칭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보디가드 폰. 휴대폰 후면부에 장착 고리가 있고 스트랩 장착 후 위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당기면 경보음이 울리며 지정된 비상 연락망으로 긴급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 릴리폰. 화면을 닫으면 외부 액정에 불이 들어오는데 정말 예뻤다. 저 작은 외부 화면으로 DMB도 볼 수 있었다. 스타일 보고서 폰. 카메라 화질이 좋기로 유명했다. 기기의 진동 모터는 그동안의 다른 애니콜 피처폰들에 적용된 것과 다른 마치 애플의 TAPTIC 엔진과 비슷한 느낌의 진동 모터가 적용되었다. 스카이 레인폰. 역대 스카이 휴대폰 중 가장 예쁜 디자인으로 평가받던 기종으로 펜텍의 스카이도 과거 SK텔레텍 시절 스카이의 디자인을 능가할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 폰이다. 고이저버 폰. 광고에서 김태희가 고이저버 하면서 철봉에서 반접었던 기억이 있다. 터치 뮤직 플레이어 폰. 스카이 휠 IM-8500의 리메이크작으로 방향키 휠 부분을 터치 버튼으로 변경하였으며 드래그할 시 보랏빛 LED가 회전 방향을 따라 전등되었다. 펜텍 엔큐리텔 보아폰. 당시 특이한 디자인의 디카 같은 모습, 또한 전자사전에 MP3까지 탑재한 큐리텔의 야심찬 컨버전스 피처폰 중 한 모델이었다. 디카폰. 300만 화소 광학줌이 탑재된 디카폰이며 디카폰답게 디지털 카메라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트루컬러폰. 매트릭스폰의 슬라이딩 방식을 응용한 트루컬러폰. 이때 당시 드라마에서 실장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사용하던 폰으로 기억된다. 이 기종 또한 세계 최초 500만 화소 카메라 탑재 휴대폰이었다. 안면 인식 카메라 폰. 안면 인식 특화폰으로 본 대다수가 스카이 디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큐리텔의 T슬라이드 후속을 스카이로 낸다며 분노한 열성 동호인들이 많았다. 정말 누가 봐도 큐리텔 디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시 스카이 유저들은 그냥 펜텍이 싫었을 뿐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부분이다. 스카이 컬트폰. 패션 슬라이드 폰이라는 컨셉으로 제작된 휴대폰으로 전면부 버튼이 특유의 무늬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이 또한 상당히 호평받았다. 원빈폰. 원빈폰이라고도 불리는 디카폰으로 당시 200만 화소의 카메라 화질을 자랑했던 피처폰이다. 사이언 슬라이드 다운폰.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이미지로 사이언을 표현한 광고를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모델 또한 핵심 구매층인 20대를 전후한 젊은 층의 호감을 얻고 있는 강동원이란 신인 모델을 파격 기용, 이들 구매층의 광고 및 제품 선호도를 더욱 높이려 했다.
어머나폰. MP3 기능에 특화된 휴대폰으로 광고의 배경음악이 장윤정의 어머나에게 어머나폰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다. 스포츠카 폰. 스포츠카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무려 휴대폰 박스 디자인도 모형 스포츠카에 쓰인 디자인인 것이 특징이다. 우측면에 위치한 SOBRITYTST라 적힌 곳에 입김을 불어넣어 가니음 주축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주 특징 중 하나이다. 리얼 MP3 폰. MP3 기능에 특화되었고 무려 256MB라는 대용량 내장 메모리를 가졌다. 당대 피처폰들 중 이례적으로 풀 멀티태스킹을 지원했는데 상술했듯 MP3 전용 칩을 탑재해 전담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3D 게임폰. 겉으로는 평범한 바형폰 같아도 폴더를 열면 게임폰과 같은 특이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업앤다운 폰. 통화 시 위로 올리고 셀카 촬영 시 옆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슬라이딩 되면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셀카 촬영을 할 수 있었다. 터닝 디카폰. 사랑하면 도는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긴 김태희와 다니엘 애니가 광고에 참여했다. 하단부를 180 회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카메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아카펠라 뮤직폰. 김태희 동생 이완이 광고에 나왔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벨소리를 선택하거나 벨이 울리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었다. 스캔들폰. 가죽 케이스를 끼우면 더 예뻤던 기억이 난다. DMB도 너무 잘 나와서 큰 인기를 얻었다. 세븐 뮤직폰. 박정아와 세븐이 버스에서 나온 광고가 화제가 되었다. 모토로라 미니 모토폰. 이 당시도 핸드폰의 크기는 두께는 점점 얇게, 크기는 크게라는 흐름을 타고 있었지만 갑자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듯한,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작은 크기로 축소해버려서 오히려 세련된 느낌을 주는 듯한 폰이 등장한다. 성인의 손가락 크기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이 폰은 출시 당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디자인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다. 벤츠폰. 천만 대나 팔아치우고 초대박을 친 이건희 폰 또는 벤츠폰이라고 불리었다. 이 이후로 출시된 거의 모든 휴대폰, 스마트폰은 당연히 이 기술을 채택해서 안테나 없는 모델로만 출시되었다. 스카이 카메라폰. 최초의 카메라폰이었다. 빨간 눈폰. 빨간 눈폰이라고도 불렸지만 박정아폰이라고도 알려져 있었다. 게임폰. 자사의 프로게임단인 펜텍 앤 큐리텔 큐리어스를 창단하여 큐리어스 소속 프로게이머 이윤열을 모델로 3D 게임폰을 출시하였다. MP3폰. 스윙 타입의 폰이었다. 폴더나 슬라이드 제품처럼 한 손으로 여닫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특이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다. 캠코더폰. 디자인상도 수상했고 펜텍엔 큐리텔에서 출시한 폰겸용 최종 캠코더폰이다. 요즘의 보편적인 캠코더처럼 스위블 액정으로 촬영 각도에 따른 액정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TV와 연결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점 기능도 그 당시의 폰겸용으로는 만족할 만한 화질이었다. 비대칭 트위스트 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시장에 선보이는 비대칭 트위스트 로테이션 폴더라는 점이다. 반쪽폰이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효리폰. 광고에서 이효리와 이서진이 나왔는데 큰 인기를 끌었다. 비트박스폰. 광고에 에릭이 나와서 인기를 끌었다. 핸드폰을 흔들면 비트박스를 만드는 기능이 있었다. 이중인격폰. 가로 세로 모두 열리는 방식의 더블 폴더폰이었다. 가로는 DMB를 보기에 좋았다. 미니스커트폰. 웃는 순간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는 스마일샷 카메라가 탑재된 휴대폰으로는 처음 적용된 기능이다. 짐보라폰. 가로 본능의 8시리즈인 짐보라폰은 당시 광고의 삽입음악인 에코브릿지의 피아노 라이딩이 매우 좋았던 기억이 있다. 모토로라 모토브폰. 매끈하게 빠진 심플한 디자인에 DMB 기능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탑재된 제품이었다. 모토로라는 외국인들을 광고 모델로 해서 굉장히 간지가 났던 기억이 있다. 서태지폰. 서태지 본인의 UP를 기반으로 제작된 서태지체가 내장되어 있다. 아몰레드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장치를 탑재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를 이용해 노래를 만들어 광고를 펼쳤다. 손담비폰 또는 애프터스쿨폰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조약돌폰. 최초로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한 심폐소생술 교육용 도우미 동영상이 기본 내장된 기종이다. 클러치폰. 당시 여성들이 소품을 넣을 때 사용하는 패션 아이템인 클러치백의 모습을 담은 풀터치폰이다. 명품 클러치백을 연상시키는 퀼트 패턴 커버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더했고 전면부에는 다채로운 빛을 반사하는 크리스털 키를 넣어 엣지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모토로라 프리즘 폰. 모토 프리즘은 국내 유일한 폴더형 풀터치 스크린폰으로 외부에 투명한 터치 센서 레이어가 장착된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서 이 폰 쓴 사람은 거의 못 봤던 기억이 있다. 컬러 올리폰. 컬러 마케팅을 테마로 LG전자에서 만들어진 피처폰이었다. 아이폰보다 먼저 컬러 마케팅을 한 폰이 아니었을까 싶다. 캔유 파파라치 폰. 캔유의 리드 시절 막바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기종이었다. 은근한 매니아층들이 많았다. 퀼트폰. 공짜폰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 스카이의 디자인이 한몫했는지 인기가 많았다. 스카이 매직 키패드폰. 보통의 휴대폰들과 다르게 키패드가 버튼이 아닌 터치스크린이다. 그래서 테마 따라 키패드의 디자인을 바꿀 수 있었고 진동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성유리폰. 스카이의 첫 바타입 핸드폰이다. 드라마 눈이 여왕에서 성유리가 써서 성유리폰이라고도 불렸다. 이영애 드라마폰. 광고의 이영애가 모델이었다. 달자폰. 드라마 달자의 봄에서 오달자에게 채림이 들고 나왔던 폰, 특히 레드 색상이 특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쓰셨던 핸드폰도 이 중에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